한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교통 관련해서 얘기할 때 트랜스포테이션을 얘기했어요. 트랜스포테이션. 그렇죠. 그럼 그건 뭐냐면 도구 중심의 사고예요. 우리가 어느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뭘 타고 갈 거냐. 요새는 모빌리티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는 대중교통 그리고 개인적인 트랜스포테이션 이거의 구분이 이제 갈수록 희미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 자율주행, 무인주행 이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가용을 사서 운행해야 될 이유가 갈수록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도 대중교통에서 보시면 옛날에 30년 전에는 모두가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고 지금은 모두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콘텐츠 소비잖아요. 이제는 그 이동하는 모빌리티 내에서의 어떤 콘텐츠냐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 그러면 처음에 구글이 자율주행차 실험한다고 그럴 때 웬 생뚱맞은 거냐.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모빌리티 관점으로 보면 구글이 기술이 탑재된 운전수가 없는 이게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 중에서 경로 안에서 혼자 시간을 소비할 때 구글이 가진 컨텐츠로 그거를 소비하게 만들고 그게 유튜브가 붙는 거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 시대가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건 공유 경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가용을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몇몇 경우에는 그럴 필요도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 점유율이다, 컨텐츠 싸움이다, 시간의 재배열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넷플릭스 무섭고 유튜브 무서워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이거 얘기 중요한 얘기야. 아니, 저걸 보고 얘기하던데. 중요한 얘기야. 아주 중요한 얘기야. 미디어가 복수형이지. 그렇죠. 뭐의 복수입니까? 미디어의 단수가 뭐요? 미디엄이요. 미디엄. 미디엄이 뜻이 뭐요? 중간. 그렇지. 중간자 매개체예요. 미디어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뉴스거리든 얘기할 거리를 자기를 매개로 해서 확산시켰어요. 전달했어요. 그 중간 매개체가 가지는 파워를 가지고 장난질을 했던 거예요.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직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현상 중에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서 정치적인 성공을 이뤘다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옳다 그러다가 내가 자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는 다 가짜 뉴스라고 우기고 트위터로 소셜 미디어로 직거래한 거예요. 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항의해요. 항의 이유는 자기들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직접 뭘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 이게 매체의 위기는 단순히 구독률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매체가 중간자로서 가지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뭐예요? 넷플릭스가 매체예요? 아니에요. 콘텐츠인데 옛날 전통적인 방식이면 어떤 매체에 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콘텐츠는 잘 만들면 기존의 매체와 상관없이 어떤 매체든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개념을 생각해야지 레가시 미디어가 줄고 있고 이런 현상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양한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전통 매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장난질 하지 마세요. 장난질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전히 종이가 주는 바스락거림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스낵 컨텐츠가 아니고 깊이 있고 정말 오피니언이 될 만한 걸 읽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금처럼 직거래가 가능한 시대. 그래서 1시간만 지나면 이게 구라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기사로 조작질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시대다라고 보고요. 시간 점유율 싸움인데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1인 소비하는 사회에서 그 사람들 각각의 뷰어 오디언스가 한정된 시간을 재배열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도 크고 일반적인 어떤 경쟁사가 이기긴 쉽지 않다. 이게 제 결론이고. 말 좀 그만 좀 길게 해요. 죄송합니다. 결론이고 또 하나 결론입니다. 네. 조금 넷플릭스 얘기하다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넷플릭스 컨텐츠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U+하고 제휴를 네, 맺었죠. 플러스 LG U 플러스가 요즘에 공격적으로 그쪽. 네네. U+에서 작년도에 이제 알뜰 요금제라는 걸 냈어요. 문피에서 우리 아주 잘 해서 유튜브 조회수 몇만 나왔었죠 그때? 조금만 설명하자면 U+에서 처음에는 GS25 요금제를 냈고 그 다음에는 홈플러스 요금제를 냈어요. 다 기억나요. 굉장히 저렴해요. 이 요금제를 낸 뒤에 넷플릭스하고 제휴를 맺었단 말이죠. 그때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넷플릭스를 끌고 옴으로써. 우리 거를 이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넷플릭스 보고 싶으면 데이터 제한이 있으니 이쪽 알뜰 요금제로 오겠다라는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제휴를 한 거고 U+ 알뜰 요금제 광고를 저희가 2편을 만들었는데 저를 찍고 있는 우리 고경복 감독이 연출을 해서 그것 좀 영상 좀 틀어주세요. GS25 요금제는 유튜브에서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635만 뷰. 135만 뷰? 네, 그리고 홈플러스 요금제는 135만 뷰. 두 개 거의 합쳐 800만 뷰네. 네, 그래서 우리 고 감독이 고감독. 고감. 고경복인데 곧 고천만 감독이 될 것 같다. 1000만 뷰의 사나이. 개간지. 아직도 모르지. 하연아, 좀 놓으라고. 도대체 왜 그러는데? 제발 좀 놓으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2년이면 할 만큼 했잖아. 지금 끝내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끌린 건데? 오빠는 알면서도 안 바꾸잖아. 나 더 이상 구속받기 싫어.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제발 나 좀 놔줘. 어? 어서 오세요. 휴대폰 약정이 다 끝났다면 데이터 6기가, 음성 100분, 문자 100건 이 모든 게 17,500원 10기가와 15기가까지 사용량에 맞게 선택하세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스펙 장난 아니네. 이제 빠르고 편하게 갈아타자. 오늘부터 GS25 요금제. 지금 GS25 요금제를 검색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매월 7만원 버는 방법. 간다, 산다, 끼운다, 끝! 매월 7만원 아끼는 홈플러스 요금제. 우리 가족이 매월 7만원씩 버는 방법. U+ 알뜰 모바일 홈플러스 요금제. 지금 홈플러스 요금제를 검색해보세요. 네, 저 목소리 들렸던 친구가 네, 연출을 했고요. 이게 그만 좀 얘기해. 생각나. 아니야.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IPTV가 이렇게 보급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미국은 케이블이에요. 옛날식의 케이블. 우리 옛날 케이블 기억나죠? 지역 동네 중국 영화 맨날 틀어주던 케이블. 원래는 뭐냐면 지상파가 잘 안 나올 걸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 관련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나라 IPTV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고 이렇게 IPTV 높은 나라가 없어요. 모 회사 사장님이시면 네. 나도 그걸 몰랐는데 이유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방통위에서 그걸 허가해줘서 모바일 상품과 결합을 시켜놓은 거래요.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외국은 IPTV인 거야. 그거하고 인터넷이나 핸드폰과 결합되는 요금제는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만 그러니 다 IPTV인 거예요, 이제. 근데 수신료는 왜 받냐, 근데. LG 플러스가 하는 게 옛날에 아이폰을 KT가 처음 가져와서 독점적으로 해서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의 쉐어를 높이려는 전략과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게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그 U 플러스와의 그 계약 기간이 1년이래요. 1년 독점이고, 그러면 뭐 내년부터 또 풀리나 봐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풀리면 하려고 해요. 많은 경우 좀 아쉬운 건 약정제의 그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넷플릭스를 연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정도로 또 디지털에 감각 있는 사람이면 PC로 볼 수도 있으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혼자 사는 사람, 또 혼자 사는 사람, 또 지금 만드는 사람인데 혼자 말고 지금 얘기가 그거죠. 내가 내 시간을 보내면서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페북을 볼 수도 있고 뭐 유료 요즘에 구독하는 것도 있죠. 뭐 퍼블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걸 만드는 업자들의 얘기도 전 좀 듣고 싶어요. 뭐 네이버 TV, 카카오 TV, 뭐 옥수수, 푹
만나신 그런 큰 회사의 대표님, 특히 문피는 이런 영상 혹은 플랫폼 이런 쪽에 그 전문가들도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네이버 TV 잘 될 것 같은가요? 이거 썸네일이야.